무릎처럼 뼈 하나에 관절 하나 툭 갖다 문질러 놓으면 좋잖아요. 공부하기도 쉽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오케이, 그것도 좋은 얘기. 움직임을 다양하게 해. 체중 분포도 시켜주고, 충격 흡수도 하게 되고, 또 무슨 얘기 있을까? 이득이 있는 게. 또 무슨 이득이 있을까? 관절이 많다라는 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 즉, 변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갈밭을 가시는 거야. 산길도 그래서 가는 거고, 울퉁불퉁한 길도 그래서 가는 거고. 얘가 관절이 단순하게 생겼으면 굉장히 흔들림이 단순화될 거예요. 그죠? 자갈길인 데서 어떻게 걸을 건데, 가서. 응? 그래서 이렇게 관절들이 많은데 여기에 각각에 이렇게 관절들이 많다는 건 그만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발의 움직임은 뭐 있다? 잘 알잖아, 그거는. 그죠? 발목.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발목 그러면 어디를 얘기를 해요? 발목. 앵클 그러면 어디야? 앵클 조인트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실래? 그렇죠. 거골하고 티비아하고 피블라의 메디아, 그죠? 말레우루스하고. 거기를 우리는 앵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지. 그래서 트루 앵클, 진짜 앵클, 이게 어디예요? 거골 하관절이야. 그래서 걔를 보고 우리는 트루 앵클이라 그래. 그래서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줘. 그래서 경거관절은 우리가 그냥 앵클 조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트루 앵클이다 그러면 서브탈라 조인트, 진짜 앵클이야 얘가 저놈을 다 조절하고 얘가 방어를 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탈라 조인트는, 즉 거골 하관절은 굉장히 유연해야 돼. 사람마다 다들. 얘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는 어디까지 흐트러진다? 허리까지 다 흐트러져 버릴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발의 움직임은 뭐가 있다? 배측 굴곡, 저축 굴곡, 또 뭐 있어요? 4번, 외번, 또 뭐 있어요? 외반, 내반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말이 틀려요.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말해서. 구분이 잘 안 되잖아. 그죠? 그거를 쉽게 얘기를 하면, 자, 경거관절에서 뭐 일어나? 경고라고 격월과에서 여기에서 이걸 알아야 돼. 배측 굴곡하고 저측 굴곡이 일어나죠. 자, 거골 하관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인버전, 이버전이 일어나죠. 이건 회전 운동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횡족근 관절에서 뭐 일어나? 얘가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외전, 내전. 그래서 에비덕션, 아덕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복합적인 동작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인버전, 이버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한꺼번에 표현할 때 우리는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프로네이션은 뭐뭐의 합이다? 뭐뭐의 합이다? 프로네이션 막 수도 없이 썼잖아. 배측 굴곡, 횡족근 관절에서 에비덕션, 서브탈라 조인트의 이버전. 이 세 개가 합쳐져야 우리는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그러면 그거의 반대겠죠. 프론트 플렉션, 아덕션, 또 뭐 있어요? 인버전. 그죠? 4번. 그래서 여기는 3차원적인 동작이라고. 그래서 앵클에 적절한 기계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잘. 왜 그게 기계가 잘 안 나와 있을까? 왜 안 나와 있을까? 만들기가 참 더럽거든. 조인트가 경고 관절이 있고 거골 하관절이 있는데 이 조인트의 각도가 틀려. 이 각도만 맞으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서 아마 재활기구로서 족관절 운동기가 잘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각도가 틀려. 그리고 개인 편차가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엄청 많아. 이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교정을
고정을 해놓을 수가 없어. 즉 말해서 노멀라이즈를 할 수가 없다고, 표준화를. 그래서 이렇게 발이 아주 오묘한 것이죠. 제가 얘기했던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세상에 이것만 알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에 대한 정의, 이거는 오픈 키네매틱에서만이야. 즉 발을, 체중을 안 싣고 그냥 발을 평가할 때만 쓰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멍청한 짓을 하지 말라고, 운동을 시킬 때 오픈 키네매틱으로 놓고 한단 말이죠. 네? 야, 발목 위로 올려. 그랬더니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 얘? 뭐가 돼야 돼? 배축 굴곡, 에비덕션, 그 다음에 프로네이션, 이 버전,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너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죠. 그잖아. 이거 생리적인 움직임이라고. 그래서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조금 아까 했던 세 개의 동작은 발을 평가할 때만 쓰는 거예요. 오픈 키네매틱에서. 크로스 키네매틱에서는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웃기는 거죠. 그래서 발이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체중을 이렇게 싣고 있는 사이에 싹 변해버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발을 이해하기. 근데 우리는 서 있는 것, 이렇게 누워있다가 내가 체중을 탁 싣는 크로스 키네매틱으로 가는 건 뭐예요?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블라디미르 얀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 있는 자세는, 서 있다라는 것은 움직이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다. 여기서 평가하지 마라. 기능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려면 움직여라. 움직인 상태에서 평가해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 몸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행을 시켜보는 거죠. 너 어떻게 걷는데 도대체? 왜 허리가 아픈데 너? 너 무릎이 왜 아픈데? 너 왜 잘 못 걷는데 바보같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서서 이 사람의 자세를 평가한다? 몇 프로만? 반만. 움직여야지. 움직일 때. 힘들죠? 자, 아까 내가 썼던 말, 우리 선생님이 썼던 말, 뭘 이해해야 된다, 인간에선? 스태틱 앤 다이나믹 스트럭처를 이해를 해야 돼, 구조를.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또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 근육 되게 좋아하잖아. 뭐든지 근육이잖아. 야, 근육 어떻게 됐어? 근육 뭔데? 이거보다, 이거는 동적 구조잖아. 다이나믹 스트럭처. 정적 구조가 뭔데? 이제 리가멘트, 그죠? 또 본. 이게 정적 구조. 이 우리 몸은 정적 구조와 동적 구조가 기가 막히게 코어를 해야 아주 옵티멀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최상의 조건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우리는 동적 구조와 정적 구조를 다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이 동작 했었잖아. 돌리는 동작. 네? 이렇게 됐을 때 발은 어떻게 돼 있을까? 어디에다 체중을 놓고 있을까? 체중을 지금 발은 안 보이니까 체중을 어디다 놨는 건 모르겠어. 그죠? 자, 골반은 어떻게 됐을 것이며, 룸바는 어떻게 됐을 것이며, 네? 니는 어떻게 됐을 것이며, 발의 아치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보여야 돼. 보여야 된다고. 어느 쪽 발이 부드럽고 어느 쪽 발이 딱딱해졌는지를 봐야 돼.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프로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잖아. 와가지고. 저 언제까지 재활해야 돼요? 언제까지 운동해야 돼요? 언제면 나 좋아질까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
뭐라고 대답할 거야? 묻지도 말고 무조건 3개월 해. 이게 통하냔 말이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것은 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프로가 아닌 거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프로죠. 네. 그 선생님들은 프로잖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뭐를 해야 돼? 몸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하나 더. 아, 요 놈을 보니까 이제는 발이 보였어. 어느 쪽 방향으로 몸통을 털고 있는가 보여, 안 보여? 골반은 어떻게 되는지, 엔테리어 틸팅이 되는지, 포스테리어 틸팅이 되는지 보여, 안 보여? TBI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돼가지고 무릎에서는 바로스가 일어나는지 발구스가 일어나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발은 부드럽고 딱딱하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이 부드러운 발이 눈에 보이고 딱딱한 발이 눈에 보이면 성공한 거야.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얘한테 속으면 안 돼. 왜? 이거는 얘한테 속으면 뭐라 그랬어? 프로네이션 그러면 뭐 세 개의 동작이라 그랬잖아. 그죠? 세 개의 동작의 합이라 그랬잖아. 이거 오픈 키네매틱에서만 된다며. 그죠? 이건 지금 크로스 키네매틱이잖아. 자갈길이잖아. 지금 바위길. 여기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체중 부하를 어디다 놓고 있는지 눈에 보이냐 이 말이지. 여기. 예? 50%니까 찍어. 빨리. 여기. 왜? 이유. 슈피네이션이 체중 실은 쪽으로 가면 발이 슈피네이션이 된다고. 그 슈피네이션이라는 말에 내가 속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맞아요, 얘기는. 맞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얘는 슈피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슈피네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발에 대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 예? 이건 나중 조건이라. 여기에 체중을 싣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처럼 발이 어떻게 돼야 돼? 딱딱한 게 아니라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지면, 자, 내가 체중을 한쪽에다 이렇게 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치가 플랫 돼. 평평해져. 그러면서 뭐가 될까요? 칼케니우스는 이버전이 되겠죠. 이버전이 돼. 그때까지는 똑같이 가. 그런데 여기서 자, 캘케니우스가 이버전이 돼서 바깥으로 가면 새끼발가락이 들려야 돼, 안 들려야 돼? 따라가면 원래대로 얘기하면 들려야죠. 얘를 우리가 발을 붙이려고 거꾸로 인버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슈피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스, 아까 횡족근 관절에서 돌아버려서 땅에다 바닥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열린 사슬에서보다는 닫힌 사슬에서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이때 티비아가 문제라. 얘가 왜 이 버전을 했겠냐는 얘기지. 바로 체중이 몇 프로가 내려온다 그랬어, 티비아 쪽으로? 83% 내려온다 그랬죠? 이 앞쪽으로 3분의 2가 간다 그랬지? 부드러운 조직으로. 얘가 내려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큐앵글 그런 소리를 자꾸만 하는 거야, 무릎에서. 얘가 인터널 로테이션이 돼. 인터널 로테이션이 살짝 일어나니까 이 인터널 로테이션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캘케니우스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야. 보호작용이라. 이게 만약에 벌어지는 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 오버 이버전이야. 과도한 이버전이야. 그게 우리 몸에는 더 많더라 이거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을 보고 기능적 평발이라 그래.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이 발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얘가 그럼 들어왔어. 얘가 돌았어. 티비아가 돌았어. 피머 어떻게 됐어? 같이 인터널 로테이션 돼야지. 같이 인터널 로테이션 됐으니까 피머가 가 있는데 피머는 따로 노나? 아니잖아. 어디하고 연결돼? 팔비, 아세타볼륨하고 연결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엔테리 틸팅이 돼야 돼. 이해돼요? 근데 SI 조인트가 다른 관절처럼 똑같이 오른쪽과 왼쪽의 SI 조인트가 이렇게 틀어지나? 안 틀어져. 움직임은 악관절 TM 조인트처럼 똑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엔테리 틸팅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룸바는 어떻게 돼? 룸바는 어떻게 돼? 펠빅에 엔테리 틸팅 됐다며. 룸바는 어떻게 돼? 로도시스가 더 심해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돌리면 내가 보이게 안 보이게 백이 살짝 익스텐션 돼. 우리가 하기 싫어도. 그러니까 SI 조인트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가 거기서 생기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얘가 오른쪽 SI 조인트가 지금 SI 조인트에서 펠빅에서 엔테리 틸팅이 일어나는데 왼쪽만 엔테리 틸팅이 일어나고 얘는 뉴트럴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SI 조인트의 움직임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들은 뭐라 그래? SI 조인트에서의 문제를 그냥 관절염이라 그래. 추나하시는 분들만 SI 조인트가 많이 움직인다고 막 빵빵 때리고 그래. 그리고 아무리 세게 때려도 문제가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해부학적으로 구조를 딱 볼 때 TM 조인트와 SI 조인트를 같은 개념으로 보죠. 오른쪽 TM 조인트만 움직여. 안 되죠. 똑같은 거야. 잘못 생각하지 마요. 그 다음에 얘는 도를 거예요. 그래서 도는 건 생길 거예요. 그죠? 엔티리 틸팅 생기고 도는 거 생길 거고 또 뭐 있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틸팅 되는 거 생길 거예요. 밴딩 되는 거. 그죠? 오케이. 그런 변이는 생길 수 있어요. 얘도 3차원적. 저 밑에도 3차원적. 발도. 아까 그랬잖아. 3개의 동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저 위에까지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 발은 지금 평편해졌어. 평편발이라니까. 이쪽 발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반대로. 딱딱한 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반대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서브탈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인버전이 될 거고, 티비아에서 어떤 조건이 일어나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서 인버전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인버전이 닫히면서 그 두 개의 관절이 닫히면서 서로 교차가 된 상태 내에서 우리 아치를 확 높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아까 얘가 똑같이 이렇게 안으로 굽으면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들려야 되잖아. 땅에 대야 되잖아. 우리는 거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앞쪽은 에비닥션 할 거라. 그러니까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쪽 발은 지금 딱딱해. 딱딱한 발에다가 체중을 놓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중은 여기 실려 있다. 그거를 50%로 찍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는 소위 얘기해서 내가 이 발을 이렇게 걸을 때 내가 구조적으로 이 티비아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더 하이퍼하게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강제로 캘케니우스를 어떻게 돼? 확 이버전을 확 씹어버리겠죠. 그러면서 발은 더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겠지. 그러면서 체중 분포도가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딱딱한 발은 뭐를 쓴다? 어떤 걸 쓴다? 근육을 쓴다? 관절을 쓰게 된다? 관절을 쓰게 된다. 부드러운 발은 뭘 쓰게 된다? 근육을 많이 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지성이 보고 대단하다 그러는 거지. 걔는 평발이면서 뛰지게 잘 뛰어. 근력도 좋은 거죠. 그죠? 근육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딱딱한 발이 좋으냐? 그렇지 않다. 그럼 딱딱한 발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뭐야? 캘케니우스가 인버전이 되고, 네? 티비아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되고, 크로스키네매틱에서 횡족근 관절은 어떻게 돼? 어떻게 돼야 돼? 들리니까 에비닥션이 돼야지. 그죠? 이 상태가 되려면 그런 동작을 하는 짓이 뭐 있어요? 발레. 발 뒤꿈치 이렇게 들은 거.
이때에 발가락이 위로 제쳐지니까 족저근막이 무슨 짓을 해? 당겨지죠. 그걸 뭐라 그래? 윈드밀 메커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무거운 거를 확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아치가 팍 쓸 거 아닌가? 서버린다고. 그렇게 내가 발이 딱딱하게 된다고. 그럴 때는 근육보다는 뭘 쓴다 그랬어요? 관절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첨족, 아이들 첨족 변형이 있으면 변형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항상 진전성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수술을 해줘야 돼. 그래서 강수지 발이 어떻게 돼 있어? 뒤에서 그림을 보겠지만 다 변형돼 있어, 발가락이. 엄청나게 변형돼 있죠. 왜? 관절에 자꾸만 부하를 주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부드럽고 딱딱한 발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 과도하게 이버전돼도 안 되고 과도하게 인버전돼도 안 된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과도한 이버전된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병으로 많더라. 그러면서 아치가 중요하게 작동을 하더라. 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란 얘기지. 그래서 매번 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 다 착안해주면 무릎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다 방지해주기 위해서 백페인이 있다든가 니페인이 있다든가 이래도 자꾸만 인솔 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잘 깔아야 된다. 왜? 그 사람의 형태에 맞춰서. 그래서 종문 찍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걸 읽으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적인 상태보다는 동적인 상태에서 측정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해 주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평가들도 기준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브탈라 조인트는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회전한 상태야. 조금 있다가 한번 해볼 건데, 서브탈라 조인트는 부드러운 게 좋잖아요. 딱딱하게 굳으면 안 되잖아. 그죠?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서브탈라 조인트가 부드러운지, 하이퍼한지, 하이퍼 말고 그냥, 모바일성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브탈라 조인트 뿐만이 아니라 어디도 또 좋아져야 돼. 경고관절도 ROM이 좋아져야겠죠. 네. 경고관절, 모든 치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뭐 있죠? 그렇지, ROM이에요. 이 사람이 ROM이 회복되어 있느냐. 그 ROM을 정확하게 회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들어가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야 기능적으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ROM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연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유연성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자, 인버전과 이버전의 각도는 얼마예요? 우리 ROM 학교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그냥 어바웃하게 인버전 한 23도 정도, 이버전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12도 정도 돼요. 자, 돌지 프랙션, 프론타 프랙션 몇 도? 돌지 프랙션 10도에서 한 20도. 개인적인 차이가 많아. 10도에서 20도. 프론타 프랙션 몇 도? 40도에서 55도까지. 개인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거죠. 즉,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주면 돼? 다친 발과 안 다친 발의 차이를 봐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하는 거야? 이제 유연성을 키워주는 거죠. 그 기준에 못 미친다면. 그래서 우리는 각도를 자꾸만 늘리려고 막 노력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줘요? 각 관절의 각도들을 많이 늘리고 유연하게 움직이게 하고 손상도 방지해 주려고 뭐를 해? 뭘 시켜? 뭘 시키냐고. ROM을 개선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뭘 시켜? 스트레칭을 시키잖아요. 그죠? 자, 인대가 끊어졌대. 인대가 아까 정적 구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뼈가 아니잖아요. 좀 늘어나죠? 인대가 끊어진 거는 몇 프로가 늘어났다는 얘기야. 원래 길이보다.
about 10%. 10% 정도만 딱 지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끊어지려고 달랑달랑 하기 시작하는 거지. 거기서 더 가면 끊어지는 거죠.